우리 김상수 선생님하고 장준 감독이 부산 세관 박물관을 다녀왔어요. 네. 부산 세관 하면 또 범죄와의 전쟁의 한 장면을. 예. 네. 이게 다 뭡니까? 예? 이게 명태 밥이요? 예? 반갑습니다. 최익현입니다. 조영도입니다. 엄격하게 집행을 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항상 영화 속에서는 밀수, 밀수, 뇌물 받는 공무원 뭐 이런 예. 얘기들이 영화에서 많이 다루죠. 예. 자, 어떠셨나요? 어떤 게 전시가 돼 있던가요? 갔더니.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하신 그 관장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부산항이 개항이 돼서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까 미술 품목을 했어요. 네. 1번이 금이었습니다. 금계죠. 예, 금이었고 금, 두 번째 뭐겠습니까? 술, 두 번째는 녹용이었습니다. 녹용. 황금, 그다음에 건강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수요가 창출되는 거죠. 옛날 금괴는 어떻게 숨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금도 그런데 사실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는 마약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을 제조해서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화이트 트라이앵글이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백색 삼각형 부산에서 제조를 해서 일본에 판다. 한국이 일본에 마약을 공급하는 어떤 기지였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앞전에 영화 마약왕, 아, 마약왕에 나왔던 실전에 쓰여졌던 메산비타민이라고 그러죠. 히로뽕을 현장에 썼던 기계입니다. 영화에 쓴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썼던 거? 실제 썼던 거죠. 실제로 썼던 거죠. 마약지. 예, 예. 오. 이 부산은 보면은 히로뽕을 제조하는 그 기상 날씨가 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이 제조하면은 이 품질이 우수하다는 거죠. 날씨가 한계가. 이 부산이 마약으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약왕이라는 그 영화 네. 실제 인물의 이황순이라고 마약을 만들어서 일본에 공급했던. 뽕을 일본에 팔면 이거 애국가 이거. 그래서 그때 마약 소탕을 80년대 초에 했대요. 아마 오공하고 들어서고서 공부해서 했을 것 같은데 소탕을 하자 마약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진 마약이 이제 국내로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80년대부터. 제가 이제 마약 얘기를 좀 이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좀 마약 공부를 해봤는데 근데 마약은 해본 적도 없고 아니,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사실 마약의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주사를 통해서 놓는 마약이 이제 아편에서 시작된 건데 아편은 양귀비라는 꽃에서 추출된 마약이거든요. 아편을 이제 농축을 하면 이게 몰핀이 돼요. 그 저희가 전쟁 영화에서 보는 진통제죠. 몰핀을 조금 더 개량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 여기다가 이제 어떤 화학적 처리를 했더니 몰핀이 엄청나게 막강한 이제 마약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마약의 이름이 헤로인이에요. 아, 헤로인. 기본적으로 헤로인은 몰핀이에요. 그 변형된 부분 때문에 사람 뇌로 침투를 더 잘해요. 헤로인이야말로 마약 중에 마약.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만큼 아, 히로인. 그렇죠. 코카인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 흡입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코카 잎에서 추출할 수 있는 건데 남미에서 자란대요. 코카가 코카인에서 온. 아, 정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코카인이 강정제 같이 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마약이 지금은 다 이게 나쁜 거다.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처음 나왔을 때에는 이게 다들 되게 좋은 건 줄 알았고 실제 인류 역사에서 마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편을 그 19세기만 해도 학자들이 작가들이나 해서 머리 많이 쓴 사람들 그냥 우리 커피 마시듯이 지금 그렇게 많이 했다고 법으로 그래요. 규제하지 않았을 예. 때. 근데 이 두 가지 마약과 굉장히 다른 또 하나의 마약이 그건 완전 화학이죠. 화학이죠. 예. 화학인데 이게 또 갖고 오셨. 히로뽕을 갖고 오셨나요? 아, 지금 뭐 자 이게 저게 필로폰이래요.
얼핏 보면 미완성 벌집 같은. 그러니까 이게 탄소가 주르륵 있고 그 주위에 수소들이 있고요. 정말 별거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2차 대전 때 독일군 또 저거 맞고 그렇게 빨리 진군했죠. 예. 당시 독일군이 썼던 전략이 전격전이라는 전략이거든요. 빠른 속도로 적의 전선을 돌파해서 후방까지 쳐들어가는 전략을 써요. 근데 그러려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거의 72시간을 잠도 안 자고 움직이고 그런 전술이 필요해요. 실제 독일군이 그 이제 룩셈부르크 지역을 돌파할 때 잠을 안 자다시피 하면서 진격을 하거든요. 그때 바로 이 메스앰페타민이 대량으로 지급이 되었고요. 피곤을 이게 모르는 거죠. 피곤을. 피곤을 모르고요. 잠도 안 오고. 근데 나중에 이것의 부작용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굉장히 끔찍한 부작용들이 많거든요. 실업봉 오래 한 사람들을 보면은 끔찍해서 볼 수 없어요. 사진을 못 볼 정도로 잇몸이 나가고 그 이유가 자꾸 환각을 본대요. 자꾸 자기 몸 위로 수천 마리의 벌레가 움직이는 환각을 그걸 긁다 보니 그걸 긁다 보니 상흔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마약이 20세기 초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보급되고 잘 알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가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일을 많이 해야 했던 시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기계와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기계의 주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는 9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작동되면 나는 거의 맞춰서 계속 일하고 약간 모던 타임즈 같은 거죠. 막 돌아가는. 원래 밤에 해가 지면 인간은 원래 잤어요.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해가 지면 다 잤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보세요. 이 어두운데 이거 불 다 켜고 이렇게 인간을 자기의 자연의 리듬에 맞지 않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메스앰페타민 없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니죠. 근데 선생님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게 필로폰은 이름이 왜 그럼 필로폰? 필로포노스란 단어에서 온 건데요. 저희가 이제 필로소피라고 그래서 이제 지혜를 사랑한다. 필로가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좋아한다. 뒤에는 포노스가 노동이에요. 노동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이거 먹고 일하란 거예요. 먹고 일해. 여기 그러면 커피 중독자들 아니에요? 아까 저기 그래서 물어봐요. 커피 드실래요? 근데 이거 약간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헉슬리가 썼던 그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보면 되게 오래된 책인데요. 미래의 인간이 만든 어떤 하나의 가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계에서는 그 아기를 낳을 때 국가가 다 만들어서 내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똑똑한 사람들을 일정 숫자 만들고 근데 태어난 사람들은 별로 불만이 없는 것이 이 사회가 지탱되는 이유는 바로 마약이에요. 그걸 하루에 2개씩 먹으면서 이 나라의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중독되지 않고 부작용이 없는 마약이 있다면 이게 과연 멋진 세상일까 아닐까 물어봐요. 당시에 파문을 일으켰던 소설인데 행복이 그냥 화학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회를 좋은 사회라고 볼 거냐 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작가가 사실 내린 결론은 역설적으로 제목도 그렇게 사실 닫는 거고 역설이에요. 결론을 역설이에요. 내린 역설이죠. 거. 이 한국의 유일한 합법적 카지노가 이제 강원도 정선에 있잖아요. 네, 정선에 있는데 정선은 우리가 그게 안 제가 체험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적절치 못해서 제가 이제 임시 방편으로 부티게임 카페를 왜냐면 보드 게임도 돈 걸고 하면 도박이에요. 그렇죠. 반지 빼고 양쪽에 놓고 하자. 그래서 보드 게임을 한 판 했어요. 네, 제가 조지 반지를 따먹었어요. George, bring you wedding ring? Me too. Oh, Ori. Come on, boys! Oh, you know my night today. Yeah. 아 재밌어요.
깰평으로 또 우리는 좋은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깰평으로 조지 반지를 돌려주고 뭐 이랬는데 사실 오늘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 불법 도박에 대한 도박 범죄에 대한 얘기를. 불법 합법 그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7개가 합법이고 그 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스포츠 토토. 네, 스포츠 그 외에는 들은 이제 다 불법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명절 때 가족들끼리 고스톱을 치는데 윷놀이도 그렇고. 그러면 경찰이 방문을 부시고 특공대가 들어와서 검거를 하느냐? 이게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느냐? 통상 사회 상규상 네. 20만 원까지는 그냥 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근데 일시 도박죄 일시오락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일시오락. 일시오락의 정도에는. 뭐 명절 때 이렇게 정말 일시적으로 가족들이 한 번씩 모여서 하는 거라서 이런 연속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오락이 얼마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좀 전에 이런 뭐 명절 때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 빼고 이제 불법 도박 그러면 맨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하우스 도박이에요. 그렇죠. 불법 도박장. 많이 본 영화 타짜라는 영화 이런 사람들 앉아 있고 평경장 앉아 있고 뭐 이런 이런 하우스 도박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업자가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 게임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그 에드워드 소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룰렛에서 움직이는 공의 운동이 사실은 이 물리학적인 대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 궤적을 계산할 수만 있으면 떼돈을 버니까 계속 노력을 On the way, I ran into some interesting ideas that led me into new areas. And one of them was to predict the outcome of roulette. Of course, there's a lot of friction and other things in a roulette wheel that make the problem, in a sense, more difficult and more uncertain. I set to work to actually build a prediction machine for roulette and eventually succeeded. 여기에 고도의 이론이 다 쓰여요. 모든 엔트로피 공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써야 돼요. 모든 확률 계산을 다 하면서 그 공부로 그냥 박사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죠. 하지만 이렇게 했어도 사실 많이 버는 건 아닌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된 거고. 그거 얼마나 공부하고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에 블랙잭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블랙잭이 그 21 숫자보다 작게 맞. 근데 이 사람이 수학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논문도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내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투자자를 찾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걸 해요. 연구비네요. 연구비를 받고 하는 거죠. 투자비를 받고서 지금 돈으로 하면은 한 1억 가까운 돈인 것 같은데 자기 이론에 따라서 하는 거야. 정말 앉아가지고 펼쳐놓은 카드에만 기반해서 확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속하면서 정말 냉정하게 오로지 수학으로만. 그래서 한참을 치고서 결국은 땄어요. 근데 이걸 따기 위해서 날마다 가서 계산한 다음에 하고 계산한 다음에 하고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뭐 하는 사람일까? 근데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카지노 업계에 이상한 놈이 왔는데 이제 보안이 계속 따는 거 보니까 이 상태로 가다가는 블랙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못하게 해요. 아예 그러니까 여긴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이 바닥은 이제 위험해져가지고. 근데 그 자기는 일단 만족한 거죠. 돈을 땄으니까 만족한 거고 더 좋은 거는 자기 이론이 맞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책을 써요. 내가 어떻게 카지노에서 딜러를 이기고 돈을 땄는가. 그리고 그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1960년대 초에 나온 책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이걸 가지고 더 연구를 해서 헤지 펀드라는 거의 공식들을 만들고 이 사람의 논문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블랙시홀드 이퀘이션이라고 증권가의 이퀘이션들이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자본금을 어떻게 투입하고 어떻게 돈을 하는지에 대한 모든 금융 기법에 대한 회사도 이 사람이 만들고 거기서 떼돈을 벌죠. 그래서 이 사람의 수익률은 연 10%를 수십 년간 유지를 해요. 그래서 아주 전설적인 존재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는 절대 딸 수 없어요. 그냥 카지노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Interestingly enough, had I known more, I probably wouldn't have attempted these things because everyone knew, in quotes,
that you couldn't beat any of the major gambling games. You couldn't beat them because if you could beat them, they would have changed the rules or they would have gone out of business. Simple proofs. 그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좀 허상이네요. 예,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아, 네, 네, 네. 예, 유명한 도박 중독자. 이제 봤거든요. 아내에게 쓰는 편지를. 뭐 내용은 이래요.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그동안 너무 내가 뭐도 날리고 뭐 차도 날리고 예를 들면 집도 날리고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지. 아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편지의 시작이 여보 미안해 제일 싫어해. 그렇지. 제일 안 좋은 게 여보 미안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분 편지를 보면은 그래요. 정신 못 차린 티가 너무 나요. 도스토옙스키가. 그 대문호가 그 대문호가 죄와 벌을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을 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그래서 그 작품을 썼잖아요. 판도 마련하려고. 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등장하고 도박 빚을 갚으려고 쓴 소설이 이때 도박사라는 소설을 또 쓰기도 했고 그런데 나중에는 아내한테 다 맞췄어. 다 만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미안해 이렇게 내요. 편지의 내용이. 인간은 왜 애초에 도박을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무료함을 참지 못해요. 무료함을 참지 못한다. 네, 저희 이제 그 결혼하는 신혼 때 이제 그 뭐 고스톱을 쳐보자, 막고를 쳐보자,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100점이 되면 또 되면 큰 도박인데? 굉장히 큰 도박이죠. 그래서 두 명이 우승하고 준우승밖에 없죠. 준우승은 치명타를 입어요. 저는 사실 그걸 잘 못 쳐요. 못 쳤는데 저희 와이프가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계속 치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한쪽 B급 1, 긴 쪽에 두 쪽 B급 2, 짧은 쪽에 하나 3. 야, 설거지 안 하려고 그걸 두 만들. 쪽 다 4. 백전백승. 백전백승.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풍족하지 못한 관계로 형광등을 갈 시기가 지났는데 이제 갈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밤에 치게 되니까 이 불빛에 반사돼서 흠을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랬습니다 이 집이. 네,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 잠깐만 이상해? 최근에 왜 이렇게 계속 이기지? 왜 아파? 야,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네가 인간 마누라를 속여? 아니 돈도 걸리지 않는데 마누라를 속여?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싹싹 빌고 나서 뭐 도박이 아니고 그냥 사기. 예, 사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인간의 본성 안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호모 루덴스 인간을 정의하는데 놀이하는 인간, 유의하는 인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놀이의 가장 극단적인 자극 형태가 도박. 놀이가 우리한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우리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극단으로 치다는 경우에는 위험해질 수 있구나. 역시 과유불급.